네, 안녕하십니까. 아라 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죠? 개원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성공 개원을 위한 팁, 이 과정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필요한 개원에 잘 준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마케팅, 인사, 전략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요. 개원에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잘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전문가에서 경영자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병원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원장님들 지금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미리 개원하신 분들 이렇게 동료분들 만나시면은 주로 다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예, 요즘 개원할 때 긍정적인 소리 듣기가 힘들죠. 대부분 병원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습니다. 가요 왜 이런 병원 의료 환경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시간 짧게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는 병원 중에서 특히 성형외과나 미용병원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중국 고객들도 많았고요. 막 병원들이 막 확장하고 성장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만나보면 병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미용 환자들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해 환자들 또한 줄어든 것도 있고요. 미용 병원들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것도 있고요. 가격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되면서 수익이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점점 의료 환경들은 매일 바뀌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뭐 점점 더 좋은 병원, 성형병원들이 생기면서 굳이 중국 환자들이 한국에 가야 될 이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그 중국 환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언론에서 부정적인 한국 성형에 대해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환자가 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료 환경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이죠. 우리나라 지금 의료가 가장 힘든 이유는 바로 이유가 뭐죠? 네, 바로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인구가 주는 걸 겪어보질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본격적으로 인구가 주는 걸 겪는데요. 하지만 생산 인구가 줄고 출산 인구가 줄면서 지금 산부인과들이나 많은 병원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수요가 줄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요는 줄는데 공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모든 의료에 개원하는 과에 지금 마음이 편한 과가 없습니다. 왜요? 공급이 증가돼서 수요와 공급 비교했을 때 대부분 수요가 지금은 공급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한 9만 곳 되죠. 그런데 전체 병상 수가 벌써 67만 병상입니다. 어떻게 되죠? OECD 회원국에 비해서 2.8배나 높습니다. 이 데이터 하나가 뭘 얘기하죠? 예,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현재 오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에서 어디가 지금 얼마나 오버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지표가 뭘까요? 쉬운 지표는 바로 우리가 가격 지표입니다. 현재 모든 의료 쪽의 가격이 다운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은 늘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원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대박을 내야지라는 어떤 기대로 대부분 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 의료 환경이 개원과 어떤 성공은 동일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개원하면서 매우 힘든 병원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개원을 시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도 개원에 대한 컨설팅이나 개원을 의뢰했을 때 불과 7, 8년 전에는 왜 개원 안 하세요? 원장님 개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그 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몇 년 사이에 개원을 해서 자리를 못 잡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메디컬 양적 팽창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있을까요? 더 이상 양적 팽창 기회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적 팽창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우리가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죠? 우리가 보험가는 정부에서 수가를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비보험가는 원장님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임플란트, 각종 미용, 뭐 검진, 요양병원 모두 비급여 가격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없죠. 전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뭘 반증하죠? 네,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질수록 뭐죠? 많이 떨어질수록 수요와 공급의 갭이, 공급은 많이 늘었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의료 환경 개원하시는데 가격은 늘어나는 상품이 없고요. 그러면 결국 공급은 벌써 오버돼 있고 수요는 점점 줄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떤 마인드로 개원을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3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은 우리가 원가 플러스 마진으로 프라이스를 형성하는데요. 3차 산업은 바로 가치 플러스 마진으로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3차 산업의 중요한 것은 어떤 밸류, 가치를 만들어내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케팅 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모든 경영의 핵심, 최근에 많은 핵심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 병원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고객들이 우리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충분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전쟁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들 따라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병상과 약을 갖고 있어야지, 전력을 갖고 있어야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법칙인데요. 결국 후발주자는 2의 n승배의 보다 2의 n승배의 전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후발주자가 그 선발주자를 이기기가 미리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곳을 탈환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이제 개원하는 병원을 갔는데요. 벌써 앞에 브랜드를 딱 자리 잡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 병원들 앞으로 경쟁병원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병원은 경쟁병원이 아니래요. 큰 병원은. 근데 이 병원 말고 그러면 다른 데서 고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지금 시장의 환경에서는 없죠, 별로요. 왜요? 수요가 막 늘어나는 환경도 아니고 기존의 고객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경쟁병원과 싸워서 보다 뛰어난 가치와 어떤 밸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걸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런 병원이 개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예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원했는데 이 앞에 병원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란체스터 법칙에서 전력이 얼마나 갖고 있어야죠. 이게 n승배예요. 그럼 이 병원이 적어도 3배 우리보다 좀 뛰어나다 그러면은 이에 n승배에서 8배 정도의 우리가 더 뛰어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보다 뛰어난 개원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결국 선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선발주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의료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깝게 좋은 얘기 할 게 별로 없어요. 최근 의료 환경 변화가요.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흐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공급은 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고 있고 우리가 개원했을 때 보다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은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벌써 우리는 도래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환경에서 과연 성공하려면은 어떠한 걸 준비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영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의료인들은 개원하기 전에는 뭐였죠? 전문인이었죠, 전문인. 내가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거를 잘하는 전문인이면 됐어요. 그리고 전문의로서 충분히 존경을 받고 내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나의 어떤 밸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개원한다는 건 뭘까요? 개원한다는 거는 이게 전문가 플러스 경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영자로서의 준비는 갖춘 게 있을까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경영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로서 자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경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예요. 전문가로서 자질은 의대 다니면서 그리고 봉직으로 있으면서 다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자로서의 자질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제가 비교해 보면 야구로 얘기하면 프로리그와 아마추어 리그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적인 자질은 있는데 경영자적인 자질이 없었어요. 10년 전에요. 그래도 대부분 병원을 오픈하고 성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마리그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시장에서 공급 수요에서 참 좋았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병원을 어느 정도 열면은 크게 병원이 어려워지거나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프로리그라는 거예요. 예전 10년 전에 선배들이 오픈했었던 마인드로 지금 병원을 오픈하면요. 대부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리그가 다릅니다. 벌써 이런 의료 환경에서는 프로리그에 프로다운 자세를 갖추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프로다운 전문가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자질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일단 CEO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을 보면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직원들이 함께 동기부여를 주고 어떤 비전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료인으로 전문가로 살면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리더십이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경영 혁신, 어떤 경영을 하니까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직원들 동기부여를 주고 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추진력을 갖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는 어떤 CEO의 역량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CEO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들을 보면요. 첫 번째가 경영 혁신성을 뽑습니다. 그리고 예지력, 리더십, 인재 개발 능력, 이런 능력이에요. 지금 의료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요. 어떻게 병원을 혁신해서 정말 가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을 뽑고 움직이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러한 능력들이 바로 CEO가 갖춰야 될 경영자로서 역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결국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되고요. 뛰어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근에 개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개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매우 심플하게 답을 합니다. 바로 급여 받을 때 본인 병원처럼 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봉직으로 있을 때 바로 본인 병원처럼 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장님들이 저한테 지금 제가 돈 얼마 받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지금 제가 제 병원도 아닌데 제 병원처럼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경영을 했을 때 가장 실패하는 거는 경영을 했는데도 바로 경영자 마인드가 아니라 급여받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는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식은 직원들 맨날 원장님들이 얘기를 해요. 개원하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고. 근데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주인의식을 키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원장님들도 대부분 내가 경영자로서 마인드로 어떻게 환자를 대하고 직원을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그런 마인드를 갖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성공으로 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봉직으로 있을 때 그런 마인드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와 그런 행동들을 모아서 내가 경영자로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죠. 그리고요. 직원들을 움직여서 동기부여주고 성과를 주고 대부분 제가 병원에 가서 그 부서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부서 비전이 있습니까? 부서 비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간호사들을 움직여서 어떻게 성과를 냅니까? 그냥 시켜서 따라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병원에서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리더십도 직접 발휘해서 우리 부서가 정말 우리 부서에 내가 임원이지 않습니까? 그 과에 그렇다면 이 과의 성과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혁신할 거며 어떻게 고액 가치를 만들 건지 많은 부분들을 미리 연습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받는 위치랑 급여 주는 위치는 무지 다릅니다. 갭을 극복해야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받는 사람과 급여 주는 사람이 생각은 다릅니다. 원장님들이 급여를 받는 위치에서 직원들을 바라보는 거와 그 위에 경영자를 바라보는 거와 실제 급여를 주는 위치가 되면요 많은 생각들이 바뀝니다. 그러한 차이와 갭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제가 뭐였죠? 예, 전문가에서 경영자로입니다.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잘 걸어오셨잖아요. 지금부터 갖춰야 될 건 바로 뭐죠? 경영자로서 자질입니다.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경영 서적도 보시고 또 뭐 이런 MBA 과정 알아도 MBA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으로 MBA 과정도 들으시고요 일단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단지 지식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미리 지금 급여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면서 내가 경영자로서 자질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요 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성공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바로 변해야 합니다. 예.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전문가로서 마인드 그리고 경영자 마인드가 부재했던 것들에서 다시 성공하려면 내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자세도 변해야 되고요. 내가 보다 성공할 수 있는 CEO로 변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화를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변화는 바로 나 스스로 하나 단계부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요. 이제 리더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우리 조직이 변하고요. 그리고 내가 변하면 우리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면 우리 사회가 변합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경영자로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이 필요할 때 작전을 세우면 이미 늦다.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땅속에 미리 씨앗을 버리듯이 묻어 놓아야 한다. 설명인님의 홈플 중에 나온 문구인데요. 네, 이제 꽃을 따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땅속에 미리 씨앗을 뿌려 놓아야 되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인내하고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고 몇 년 뒤에 틀림없이 원하는 꽃을 딸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씨앗을 꼭 뿌려 넣는 어떤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